달성군의 대표 어린이 축제인 예스키즈존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달서군은 지난 5일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서 제13회 달서가족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경제관념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심어주는 어린이날 축제 달서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9일 하원이진 캐스빌 대표장 의실에서 모두의 문화, 곡향이나 달성의 맛을 빚다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월용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월용공원효 병모잔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3일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인터블고라비다 아파트에서 입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가 열렸습니다. 대명문화대학교 해외미용기능장과가 미용 분야 최고 권위, 국가기술 자격인 미용장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인디음악축제 2026 레몬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 합창단이 오늘 1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179회 정기연주회 시네마 인 대구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의 대표 어린이 축제인 예스키즈존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 약 4만 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 축제는 주체성과 창의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만들기 체험과 놀이형 콘텐츠, 가족 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수공예 벼룩시장과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무대였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허팝을 비롯해 뽀로로 싱어롱쇼와 마술버블쇼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예술적 깊이를 더한 시도도 주목받았습니다. 재단은 축제 기간 동안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연계 운영하며 단순 체험을 넘어 공연 예술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 문화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뛰고 웃으며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축제가 달서구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서 제13회 달서가족 축제를 개최하고 450가족, 1,7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랑이 퐁퐁, 행복이 팡팡을 주제로 희망, 행복, 웃음, 사랑팀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큰 공 파도 굴리기와 사다리 릴레이 등 가족 명랑운동회가 펼쳐졌고 고리 던지기와 대형 윷놀이, 라면 쌓기 등 가족 미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로봇 체험과 친환경 카네이션 만들기, 목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돼 어린이와 부모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가 가족 간 소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죽전동 제3공영 주차장이 북적이는 나눔장터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경제관념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동시에 심어주는 어린이날 축제 달서나눔장터가 열렸는데요. 달서구청이 주최하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원 순환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 용품 중고장터로 특화 운영되면서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물건의 가치를 나누며 경제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저긴토 2학년 4반 김동아입니다. 엄마랑 같이 와서 기분도 좋고 만연결도 작아지고 기분도 더 좋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리사이클링 무료 체험존은 단연 인기입니다. 망가진 장난감은 특별한 키링으로 만들고 버려지는 블록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볼펜을 만듭니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알록달록 색을 입혀 키링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방향 제로도 이용해요. 이거 향도 날 커피야. 커피향. 맡아볼까요? 아이들은 쓸모없어 보이던 물건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통해 자원 순환의 의미를 몸소 배웁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곳은 달서아이꿈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을 일구 코너. 고장난 장난감들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습니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 수리 서비스는 환경보호와 가게경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이춘만입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할 수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월성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달서구청이 함께 이런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지금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를 넘어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된 이번 행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이 작은 변화가 지역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29일 화원이진 캐스빌 대표자회의실에서 모두의 문화, 곡향이나 달성의 맛을 빚다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모두의 문화는 지역민의 일상에 문화를 접목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지역 현안을 문화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센터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시민그룹 30개 팀과 예술가 그룹 26개 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화원, 옥포, 농공건역 시민그룹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특산물인 뮤가, 찹쌀과 맵쌀을 활용해 직접 전통주를 빚는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달성의 맛을 담은 술을 빚으며 이웃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특산물인 뮤가쌀을 활용해 직접 전통주를 빚어보는 경험이 매우 이색적이었다며 이웃들과 마을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욱 두터워진 만큼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해보면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참여해보게 됐어요. 확실히 체감하고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애 낳으면서 임신하고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삼원진 그 막걸리 그것을 듣는 주부가 쪽박이에 들어가서 정이 넘치는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달성의 하원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생활 문화란 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과 문화를 연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하원의 사문진 나루터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안에 사문진 주막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막이 사람들에게 음식과
학술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또 다른 문화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성군의 아주 독특한 특수성을 가진 게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이런 문화적인 특성인 육아 찹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든다면 하원의 역사성과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적 즐거움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달성군 전역의 일상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일 와룡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와룡공원효 경로잔치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성껏 준비한 무료 급식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나눔의 장으로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본 행사는 김교철 단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로 경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봉사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김남숙, 오경숙, 이은화 씨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어울림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어울림 나눔터는 지난 2000년 결성된 이후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급식, 미용봉사,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가족 단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인터블골 아비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공연을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비눗방울의 아이들은 연신 환호성을 터뜨렸고, 공연장 곳곳에서는 직접 비눗방울을 체험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남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해오미용기능장과가 미용 분야 최고 권위 국가 기술 자격인 미용장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고숙련 미용기술인 양성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미용장은 고난도의 실무 능력과 전문 이론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2026년 정기기능장 시험 미용장 종목에서는 전국에서 175명이 지원해 단 15명만이 합격한 미용 분야 최고 수준의 국가기술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명문화대학교 해오미용기능장과 1학년 김보라 학생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으며 숙련된 기술인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계명문화대학교가 국내 유일의 정규교육과정인 해오미용기능장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실습교육과 전문 기술 훈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대학은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고도화된 실습시설, 기능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미용 전문교육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기술 숙련도 향상은 물론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별 집중교육과 현장 경험 중심의 훈련이 높은 합격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오미용기능장과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현장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습실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 구축해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 덕분에 저희가 효과적이고 좀 더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령기 학생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원장님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저의 교육 목표이고 앞으로도 많은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학생은 오랜 준비 과정과 반복 훈련을 거쳐 미용장 자격 취득에 성공하며 차세대 뷰티 산업 전문 기술인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용을 하면서 15년 정도 했는데요. 미용장이라는 최고 자격증을 꼭 공부해보고 싶었고 꼭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더 배우고 노력하는 미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뷰티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숲해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압산공원과 두류공원, 대구수목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숲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가 참여해 계절별 숲의 변화와 생태를 체험형 교육으로 제공하며 공원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두류공원은 유아숲 교육 중심으로, 압산공원은 힐링과 자연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대구수목원은 생태회복과 식물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가 텔레그램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임뱅크 용산동 지점에서 50대 여성 고객이 1억 6천만 원대 고액을 인출해 송금하려 하자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성은 텔레그램 코인 투자 리딩방을 통해 이미 7천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생명보험 해약금과 대출금 등 1억 6,500만 원을 보내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송금을 막고 피해 계좌를 정지했으며 권창현 성서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대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청소년 체험공간과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의 산책로를 갖춘 도시명 힐링공간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달서별빛 캠프 일원에서 숲속모 험놀이터와 무장의 나눔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숲속모 험놀이터는 3층 규모의 트램펄린 중심 놀이시설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별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됐으며 안전요원 배치와 CCTV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함께 조성된 무장의 나눔길은 소나무 숲을 따라 완만한 동선과 쉼터를 갖춘 산책로로 보행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시설이 청소년들의 체험과 치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 신설에 나섭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논공 하이패스 IC는 기존 휴게소 부지를 활용하는 간이 나들목 방식으로 논공과 옥포, 현풍 산업단지 차량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달성군은 물류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기업 물류비 절감과 지역교통편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5월 한 달간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정보 디아크 광장과 세천교 맨발 흙길, 천내천 산책로 등 지역 내 걷기 좋은 길 10곳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지정 코스 3곳 이상을 걸어 모바일 스탬프를 인증하거나 가족과 친구, 반려견과 함께 걷는 사진을 앱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달성군은 미션 완료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옥연지 송해공원 내 선비체험관이 전시중심 공간에서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위탁 운영 10개월 만에 인문학 강의와 생활체험, 가족 참여형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쿠키 만들기와 카네이션 키캡 꾸미기, 무료 힐링 타로 체험 등이 호응을 얻으며 세대 공감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선비 정신과 현대 감성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옥연지 일대를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지역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다사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특별한 교육 캠프를 열었습니다. 학교는 지난 5일 교내 체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여한 SWAI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건축 체험과 로봇 레이싱, AI 그림 퀴즈, 이진법 팔찌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아 공교육 기반의 정보교육 역량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지원센터가 대구시 교육청에 2026 찾아가는 영양체험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대구 지역 초중 고등학교 177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체험형 영양교육과 학교 가정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미래형 영양교육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계명문화대는 4년 연속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영양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인디음악 축제 2026 블레몬 뮤직 페스티벌인 달서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콜드와 소나플, 솔루션스, 지소쿠리 클럽 등 인디 뮤지션 8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실내 공연장 중심에서 야외광장까지 무대를 확대해 관객들이 보다 자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로컬 브랜드 플리마켓과 푸드존,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대표 인디음악 페스티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립합창단이 오는 1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제179회 정기연주회 시네마 인대구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영화와 뮤지컬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패밀리 콘서트로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 합창단, 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파이리츠 오브 더 캐리비안, 미션 임파서블, 뷰티 앤 더 비스트 등 친숙한 영화 음악과 뮤지컬 명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오는 6월 20일 달서 목재문화관과 달서 별빛 캠프에서 열리는 미혼남녀 교류 프로그램 달서 별빛 캠프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숲과 체험활동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목 소품 제작 체험과 숲속 산책, 일일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달서구 거주 직장인 또는 협약기관 소속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20명이며 신청은 5월 26일에서 6월 10일까지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원 미달 시 대구시 거주자로 확대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자산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약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전액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가 5월 한 달간 모바일 앱 오프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함께 걷고 건강 달성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챌린지 코스는 2024년 대구시 공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걷기 명소들로 구성됐습니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 세천교에서 강창교 맨발 흙길, 천내천 산책로,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금포천 산책로, 낙동강변 구간 등 달성군 전역에 특색 있는 산책로가 포함됐습니다. 참여자는 10개 코스 중 3곳 이상 완주 후 스탬프 인증 또는 가족 반려견과의 걷기 사진을 앱에 올리면 됩니다. 미션 완료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을 헤매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정산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노상주차장 스마트 전환 사업을 통해 북구와 달서구 일대 총 9개소 336면의 비대면 주차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상주차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입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 인근 노상주차장의 빈자리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존처럼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제 방식도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기존 현금 중심의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QR코드와 ARS 등 다양한 비대면 결제 수단이 도입되면서 보다 빠르고 투명한 요금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앞서 달서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북구 경대 북문 일대와 30달모, 5봉모, 북구청 주변, 대구시 체육복지센터 앞 등 8개소와 달서구 1개소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 인식 기술과 CCTV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한편 24시간 무인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대 이용 편의도 강화했습니다. 시는 향후 칠성권역을 포함한 시 전역으로 스마트 주차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티맵 등 민간 주차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기존 사용하던 앱에서도 공영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가창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GCEAS 학부모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IBPYP 기반 교육 공동체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소식입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학부모가 단순한 교육 참관자를 넘어 학생들의 배움을 함께 지원하고 설계하는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구성된 자발적 협력 조직입니다. 학교는 이를 통해 IB 교육 철학을 가정과 공유하고 교육 활동의 내실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발대식은 IB PYP 교육 철학 이해를 돕는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 비전 공유, 위촉장 수여, 주요 역할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 학부모들은 앞으로 수업 및 학교 행사 지원, IB 프로그램 홍보, 교육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IB 교육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수정 교장은 IB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서포터즈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내중학교는 2026년 대구 미래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상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직접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도전하는 학생, 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학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중 하나를 선택해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 뒤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창의성, 심미성, 활용성, 적합성, 표현력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6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학급별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학면 게시판에 게시되고 학급 단체복 로고로 제작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가 지향하는 학생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단체복 로고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비전의 내면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김기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